여러 간들에 대해서 간들어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증자의 장기 해후,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전임이 2년차 이소라 선생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전임이 2년차 이소라입니다.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잘 안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증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체 기증자분들은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 생체 기증자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생체 기증자는 기증을 하기 이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지내시던 분이 또 큰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합병증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통계나 이런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사망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증자분들도 가족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미국 간이식 2019년 데이터를 보면은 연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생체 기증자 사망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 보고한 사람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생기는 합병증이 혈관 관련 합병증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기는가 봐요. 예정된 퇴원일에 퇴원을 하지 못하고 추가 시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담도 합병증.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모은 건 아니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1개국에서 간이식을 운영하는 71개 프로그램에서 11,554명의 생체 기증자가 간이식에서 기증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1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원인 중에 저희가 놀랐던 게 뭐냐면 자살 한 분이 4분이 있었고요. 간기능 부전이 2명,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2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도 연구를 했었죠. 그죠?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표본 코호트와 기증자들의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국립장기혈액관리원에 기록이 돼 있는 생체 기증자 분들하고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나와 있는 환자들 중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코호트라고 질병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컨트롤 1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컨트롤 2가 슈퍼 헬시, 초건강인 일반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기증자들은 2000년도부터 2015년도 기간 동안 1116명을 이제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고, 성별이라든지 나이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 것은 총 7,538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이제 얻은 전체 비교군은 22,614명이 있었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었거나 건강검진을 아예 받은 적이 없거나 만약에 기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22,614명, 이렇게 총 3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습니다. 가족분들, 기증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다른 그룹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얇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관리를 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선이 기증자들의 사망률이고요. 좀 더 굵은 점선은 전체 일반인들에 대한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기증을 하려고 선택을 할 때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기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5년을 보면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네요. 정리하면은 일반인들보다는 사망률이 낮고 아주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사망률이 좀 높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간을 기증하고 나서 대략 15년 기간 동안에 사망하신 기증자들의 수가 7,538명 중에 52명인데요. 주요 사망 원인이 뭔가요? 가장 많은 원인이 놀랍게도 자살로 19명, 36.5%의 통계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교통사고라든지 간질환, 뇌혈관 질환 등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암이거든요. 기증한 분은 원래 굉장히 평소에 건강했기 때문에 기증이 가능했는데 기증하고 나서 암으로 사망한 분이 52명 중에 9분, 전체 한 17%라는 얘기고 그중에 많은 게 췌장암, 담도암이 있네요. 사실은 기증자분들이 기증하고 나서 보통 1년째까지 외래를 잘 오시다가 안 오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본인은 건강하니까 특별하게 병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들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건강보험 적용 이런 게 정책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증하고 나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 원인별로 분류한 도표인데요. 시기별로 보시면은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상부터 자살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보살핌이 아주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뭔지 살펴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원래 독신이었거나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신 생체 기증자분들은 위험도가 떨어지고요. 이혼하신 분들은 7배가 높게 사망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그런 위험도가 좀 적은데요.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 계속 되거나 하면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한 7배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생체 기증자분이 주변에서 혹시 이혼의 위험이 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반드시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자살률이라는 거는 일반인들하고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대신에 아주 건강한 분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들보다는 생체 기증자가 자살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하고 비교했을 때 암 생기는 확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기증한 분이 일반인들보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보다 암 생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기 때문에 기증자분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증하고 나서 간이 다시 재생된다고 해도 수술을 한번 받았잖아요. 이 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자살이라든지 암 문제, S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방간, 대사성 증후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증자분들도 자주 병원 방문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기적인 방문은 꼭 필요하고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기증과 관련된 검사가 아니면 다 비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증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정신건강학과 관련해서 자살률이 높고 암도 발생할 확률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높고 그 외에도 대사성 관련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으로 수립될 게 없고 센터마다 다른 점들이 있지만 이런 기증자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오랫동안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센터들마다의 방침이 빨리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었는데요. 전희미 선생님 모시고 한 이유는 트레이닝 과정 중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증자 그리고 기증자 가족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기증자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저희 의료진들도 기증자분들에 대한 외래 추적 검사 및 세심한 진료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